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장종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5,700을 또 넘어섰죠? 이러면 6,000포인트 바로 코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넘어갈 것 같고, 자, 3전 아니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피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주, 네, 증권주, 그 다음에 보험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 밸류업, 이런 쪽이 계속 잡히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배당 매력도가 과연 높을 것인가는 네,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만은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조방원 쪽 움직임 좀 있습니다. 원전 쪽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 쪽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정유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또 해운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요. 뭐 등등등 또 대체에너지 특히 원전 쪽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좋고 코스닥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어제 조금 흥분한 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또 매도 나오고 주가 조정이 좀 살짝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대형주 쪽 움직임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체크하시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수준만 보시면은 7천억대 넘어서서 8천억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전에 이 정도면은 오늘도 1조 넘게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기관이 지금 방어는 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꼬꾸라지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5,760포인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매수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거는 뭐, 답이 없네요.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종목 간의 움직임들은 이제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놈이 조금 달라졌어요. 삼성전자가 크게 내렸다라면, 네,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겠지만, 오늘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네, 중소형은 아니죠.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네, 그런 초대형주들. 시총이, 네, 1000조는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들, 조방원 쪽, 이런 쪽, 또 은행주,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분봉 체크해 보시면은, 뭐, 변동성 없이 계속, 네,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 10시,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상승폭이, 네,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꺾일 수도 있긴 한데, 수급이 어떻게 변할런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 자, 코스닥은 내려가서 하방 지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수급이 또 코스피로 확 쏠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어제 엄청 들어갔었던 매수가 또 오늘은 차익 매도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뭐 두고 봐야죠. 뭐 증시 자체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크게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작은 조정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엄청 때려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살짝 또 외국인이 많이 팔아도 기관이 받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증시가 크게 밀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7,700억 순 매도인데 매도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막 그냥 막 갖다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죠. 야따 받아라 던지면 다 받아먹습니다. 네, 금융투자고 개인들이고 뭐 연기금도 요즘에는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요거는 뭐 후반부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관들이 일단 열심히 받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단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글쎄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던지는 물량을 더 많이
확장을 하면 더 많이 살까요?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도 물량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더 많은 물량이 나와야지 주가가 밀릴 것 같다 판단은 좀 드네요. 밀리지 않는다라면 기관이 또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받아서 올리고 요즘에 그게 너무 강하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실적으로는 물량을 계속 던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금융투자도 사실은 죽을 맛일 거예요. 선물 매도 치면서 약간의 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물 쪽에는 매수를 계속 집어넣고 있지만 그게 자의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판단되긴 합니다. 저 물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저 자금력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게 어느 시점에서 매도로 바뀔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 빨강 파랑 막 그렇죠? 네. 자동차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살짝 내렸습니다. 하이닉스 아까 좀 막 올라가더니 93만 5천원까지 신고가 찍었는데 다시 좀 내려왔어요. 오늘 90만원대 이상을 유지해 줄 것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 상태로라면은 하이닉스 100만원 찍어주지 않을까? 삼성전자 20만원 찍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씩 떨어졌고요. 원전이 오늘 좀 강하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대 다시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오늘 상승세, 그 다음에 방산주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이란 쪽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증권주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뭐 은행주나 증권주들은 상승폭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삼성생명이라든지 이제 보험주들 아침에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약간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삼성화재도 아까 10% 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왔네요. 자,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정유 섹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3만원 향해 달려갑니다. 와,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자,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은행주, 기업은행이 28,000원. 우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주 쪽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잠수함이나 이런 쪽,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오늘 상승세는 거 보니까 방산주 쪽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 움직임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쪽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이쪽은 푸르딩딩합니다. 대부분이 다 하락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오늘은 소부장 쪽에서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크게 올랐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있고요. 로봇도 오늘은 계속 약세. 로봇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봇은 조금 더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우리기술 뭐 이런 등등등. 아무래도 이제 이란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499개 499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376개 하락입니다. 요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데 비슷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한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644개 상승이고요. 1034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후에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생명, 미래에셋 생명도 가네요. 이제 그다음에 롯데 손해보험, 보험주도 오늘 강세예요. 흥국화재 뭐 등등등인데 일단 뭐 회계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배당주 배당을 늘려주겠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화재니 뭐니 해가지고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 보성파워텍 상한가, 원전 관련주들 광동제약은 오늘 좀 풀렸어요. 그래서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익 매도 의견을 좀 들었고요. 하나손해보험, 그다음에 SK증권 오늘도까지 강세, 동양생명 보험주들이 오늘 눈에 많이 보입니다. 보험주들은 근데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아닌데
또, 네, 물론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야, 배당 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 이제 수익성 악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을 못 준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예,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라면 또 다시 관심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금리를, 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런 쪽이고요. 네, 뭐 대부분 보시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중소형주 위주, 네, 약간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들 나오는 것 같죠? 흥구석유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9% 이상 올라간 거는 61개. ETF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런 정도, 네, 61개가 상승했다. 상승 포인트는 3.36 정도 잡히네요. 네. 자, 하락률은요, 캐리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동전주 떨어지면은 상장 폐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실적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네, 제일바이오, 바른손, 뭐, 등등등. 네. 실질적으로는 한 4개 정도, 네, 제일바이오 빼고 나면은 한 3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하나솔루션 어제까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 이건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요 정도. 예스티도 좀 빠지고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쭉 내려볼까요? 2.6. 아까 3.3이었나요? 네. 3.3, 2.6이면 한 0.5 정도 됩니까? 플러스 한 0.5. 0.5 정도, 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3.3, 0.5에서 0.8 정도, 네, 플러스 0.5에서 0.8 정도. 저는, 네, 뭐,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0.5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장하고 비슷하네요. 네, 어제는 네,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뭐 시장 대비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큰 일을 좀 해줬네요. 미스터 홀딩스 이런 거. 네, 오늘은 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나쁘진 않네요.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샀겠죠. 하이닉스. 이제 금융투자애들이 또 얼마나 샀는지를 봐야 되긴 하는데, 계속 사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원전 쪽 움직임들 많이 보이네요. 금융주 섹터.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쪽. 그 다음에 매도는 삼현. 요거는 추세가 좀 무너진다. 그죠? 주의해야 되겠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60일선 깨졌잖아요. 단기 반등 나오더라도 20일선 누르면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과매도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 나오지만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하이브도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1%? 뭐, 그게 많이 빠진 건 아니군요. 네. 달바글로벌, 뭐, 등등등으로 해서 나와 있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도 1조네요. 9,900억 매도라서 요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일단 대량으로 계속 던지는 형태고.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대량 매도, 반도체 쪽 매도, 그 다음에 현대차 계속 팔고 있어요. 이 현대차를 왜 계속 파는 건지는 좀 이해가 안 돼. 이쯤이면 다 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계속 파네요. 공매도인가요? 자, 뭐, 자기네들이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서 계속 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증권주들 위주 움직임 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하고 원전 쪽 섹터들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요. 이란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쪽 움직임들. 그래서 그쪽으로 전략들을 조금 네, 수정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네요.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하이닉스 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만 네, 약간의 해칭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요. 네, 삼성전자 오늘도 1조 원 훌쩍 넘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야, 물량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야, 안 빠지고, 야, 진짜 대단한 네, 장이긴 합니다. 네.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주가가 좀 높다라는 수치가 좀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달려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자, 오후까지 수급 동향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급하게 가실 건 없습니다.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던진다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항복, 우리도 다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누가 이길런지는 네,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건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황은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고요. 자, 이 끈을 유지해 주는 것이 기관 쪽 매수인데, 기관 매수가 만약에 끊긴다거나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고요. 기관이 계속 유지해 준다라면 시장은 이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관 쪽 움직임은 일단 ETF를 열심히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끈을 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걸 이제 관전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에도 뭐 편안하게 그냥 쭉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좌가 잘 올라가고 있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면 그냥 잘 유지하고 가시면 그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는 마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